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8번째입니다. 로버트 시어드맥의 영화 1946년 영화입니다. 우디 브래델 촬영 감독이고요. 앤서니 베일러 시나리오, 미클러스 로자 이중배상에서도 음악 감독이었죠. 그리고 버트란 카스타, 에바 가드너, 에드먼드 오브라이언, 알버트 데커. 조금 이따가 제네릭이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사 작품이고요. 이렇게 음악이 상당히 웅장하게 시작이 되고요. 근데 영화가 시작되면 이렇게 두 명의 그 뒷모습이 차량과 함께 질주합니다. 그리고 브렌트 우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저 마을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때요? 막 광선을 비추고 가는 느낌이, 라이트를 비추고 가는 느낌이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번쩍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부분, 거의 뭐 독일 표현주의의 음령의 대비가 느껴지는, 그리고 사선의 저런 어떤 구도에다가 바닥 말이죠. 어떻게 보면 벌써 우리는 필름 누아르 영화로 들어간다는 거를 이 앞부분에, 제네릭의 앞부분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장르의 영화고요. 1946년 영화고, 제가 뭐 창 속의 여인부터 여러 작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작품 상당한 작품입니다. 수작 중에 수작이고요. 먼저 작품부터 바로 들어가죠. The Killers. 어떻게 보면 원 제목은 살인자들이라는 제목이죠.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고독한 사나이. 나름대로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원작이고요. 처음 10분만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소니 베일러의 그 시나리오 작업인데, 이 영화는 특히나 구성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 뒷 배경에는 리차드 브룩스하고 존 휴스턴이 그 시나리오 작업에 제네릭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참여해서 완성도를 아주 높여주고 있죠. 음, 그리고 이 영화는 처음 등장하는 감독입니다. 로버트 시어드맥. 들어보신 분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훌륭한 감독입니다. 음, 진홍의 도적. 이게 이제 1952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TV에서는 많이 이 작품을 갖다가 경험을 하셨던 분이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 감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몇 번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태어나기는 1901년생, 태어나기에는 그 멤피스라고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살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음, 부모님이 다 해서 독일로 들어가요. 왜냐면 폴란드계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독일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업을 하면서 연극 쪽 감독 일도 하고, 그리고 은행원 일도 병행하면서 결국은 1930년에 첫 장편을 만듭니다. 그 영화가 일요일의 남자들. 근데 동생도 아주 그 시나리오적인 능력이 출중했어요. 나중에 보면 약간 공포물, 그런 영화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기도 하는데, 커트라는 동생입니다. 근데 커트라는 동생이 이 첫 번째 장편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근데 그때 그 시나리오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일일 겁니다. 바로 빌리 와일더하고 프레드 지네만이에요. 그때 이름은 빌리 와일더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헐리우드에 와서 아주 그 헐리우드 문화에 부흥을 이룬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 히틀러의 나치 그런 걸 피해서 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오거나 이렇게 그 미국으로 망명으로 온 사람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감독 프리츠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앤스 루드비치도 그렇고, 빌리 와일더 그렇고, 프레드 진네만 그렇고, 그 다음에 저번에 더글라스 서크 마찬가지고요. 그런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 이 로버트 시어드맥입니다. 그래서 1930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와서 프랑스 거쳐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막스 오필스 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또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그 미국으로 넘어와서 1941년에 첫 작품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44년에 팬텀 레이디라는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대표작으로 바로 모든 사람이 꼽는 작품이 바로 이 1946년에 킬러스라는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보시면 52년에 진홍의 도적 있지만 그 무렵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독일로 돌아가요.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에서 쥐새끼들 좀 이 어감이 안 좋죠. 악마도 밤에 왔다. 흥망성쇠 이런 어떤 개성이 강한 그런 영화들을 만듭니다. 좀 인간 내면을 파헤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음, 그런 영화를 통해서 수상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흥행 감독으로서는 조금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러 작품을 하다가 본인의 그 예술 여정을 이제 접게 되는 그런 감독입니다. 다수의 그 안에 영화들이 많고 상당히 다룰 만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몇 번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어떻게 보면 빌리 와일더라든지 프레드 진네만 이런 어떤 감독에 비해서는 뒤에 이렇게 성공적인 가도를 걷지는 못해서 많이 주목을 못 받긴 했어요. 어쨌거나 이 오늘 다룰 이 1946년 이 킬러스 이 영화는 그의 역작 중의 역작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영화의 주연이 버트 랭카스터하고 에바 가드너거든요. 버트 랭카스터한테는 이 영화가 첫 작품입니다. 데뷔작인 거죠. 1913년생이니까 33살, 비교적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한 거고요. 에바 가드너한테도 이 작품은 특별한 작품입니다. 왜냐? 에바 가드너가 이 작품 하기 전에는 단역으로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완전히 모멘텀을 얻어서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준 그 판무파탈적인 그런 기준이 아주 그 본인 연기 생활에서도 이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악 보세요. 미클로스 로자 킬러 그죠? 어네스트 해밍웨이 작품이고요. 자, 버트란 카스터, 에바 가드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겹치네요. 자, 이 배우들이 이제 조연급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트란 카스터가 맡는 역할은 여기서 어, 피트 런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여기 상당히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인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독특한 영화인 게 그 1946년 영화인데 이 감독이 로버트 시어드맥이 그 오손 웰즈의 시티즌 케인, 시민 케인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에서 그 플래시백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총 11번 정도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살인 사건이 나고요.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조사원이 등장을 해요. 그 보험 조사원이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추적을 해가는 그런 과정의 영화거든요. 그 보험 조사원으로 나오는 배우가 바로 에드먼드 오브라인 첫 번째로 나온 리오던입니다. 그러니까 리오던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형사 역할을 대신해서 주인공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사건 현장에서 가서 그 단서를 찾고, 그 단서를 찾아가면서 여러 인물을 만나면서 그 인물마다 어떻게 보면 플래시백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사건에 대한 어떤 앞뒤를 맞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보험회사로 또 돌아가서 자기 상관 캐니언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신문 기사 같은 게 있으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플래시백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번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관객들도 보면서 중간중간 마치 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인공 리어던처럼 계속해서 그 플래시백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머릿속에서 끼워 맞춰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상당히 리듬감 있고 일단은 그 구성의 짜임새 때문에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 그 알버트 데커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콜 팩스라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사기꾼이면서 사업가로 변신하고 일종의 악인이죠, 악인. 그런데 이 콜팩스가 어떤 배우인지 아십니까? 그 저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보셨죠? 그 바바라 스탠윙 나오는 영화 분노의 여신. 거기에서 영화 보시면 초반부에 그 아버지 TJ가 누구랑 함께 같이 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은행 관련해서 사람하고 같이 옵니다. 아주 등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제법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짐을 이렇게 들고 왔을 때 그 옆에 치키타라고 그 집 하녀가 이렇게 뭐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눈 맞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대출 받게 해달라. 그게 요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경계 지역의 멕시칸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 당신 갈 때 당신 집에 그 치키타까지 데려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약간 우회적으로 그 치키타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아차 하면서 뭐 그 정도야 제가 넘어갈 수 있죠 하면서 이제 태도를 바꾸는 그 인물이 바로 알버트 데커입니다. 그리고 샘 레빈이라는 저 배우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도 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피플런 피트런이죠. 저도 막 발음이 세네요. 피트런, 버트란 카스터가 분한 역할이 피트런인데 전직 권투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가 이 샘인 거예요. 샘 형사. 경찰이죠. 근데 샘하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같은 직장에 있어서 친하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샘은 경찰이 되고 우리 주인공인 버트란 카스터는 권투 선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버지니아 크리스틴이라고 나오죠. 저 크리스틴이 릴리라는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의 샘 형사가 사실 릴리를 좋아하지만 릴리는 버트란 카스터가 분한 피트런의 애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에바 가드너를 처음 보는 순간 이제 그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샘하고 릴리는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샘 레빈 아래에 보면 빈스 바넷이라고 있죠. 빈스 바넷 상당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1930년 하워드 혹스의 스카페이스에서 아주 코믹한 역으로 대단히 유명하고요. 이 배우는 어떤 역할을, 찰스턴이라는 인물을 맡는데 버트랜 카스터가 결국은 권투를 나중에 본인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그 주먹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약간 뭐야, 아까 보면 그 콜팩스 이런 인물들하고 어울러 다니면서 좋지 않은 출입을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감옥 3년 징역형을 받는데 그때 감옥 동기가, 감방 동기죠. 동기가 바로 그 찰스턴이라는 인물입니다. 훨씬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면서 별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인물 중에서 가장 그 버트랜 카스터가 분한 피트 런하고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피트 런으로 불리기 이전에 원래 이름은 올리 앤더슨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원래 이름은 올리 앤더슨,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웨덴 사람이라고 해서 스위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어요.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골 마을, 이 브렌트 우드라는 마을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트 런이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부분인지 이 정도 한 상태에서 이 영화 제목이 살인자들이잖아요. 살인자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제일 처음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등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질주해서 브랜든 우드라는 그 마을을 통과해서 지금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노리는 거는 바로 버트랜 카스터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서로 그 뭐 안면은 전혀 없고 고용된 살인 청부업자 같은 인물들이죠.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때요? 완전히 그 분위기 자체가 음악과 더불어 필름 누아르의 정석이죠.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방문하는 거는 저 주유소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밤처럼 느껴지는데 밤은 아닙니다. 6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해밍웨이 소설 자체에서 분량이 짧은 10분 정도 초반부에서는 바깥 배경이 상당히 어둡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두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저렇게 얼굴 쪽을 이렇게 비춥니다. 어때요? 이런 느낌들. 거의 보면 뭐 노스페라투도 아니고 그 프리츠란 감독의 그죠? 거의 뭐 공포, 흡혈귀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마치 그 지옥의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생명을 걷어가기 위해서 오는 음, 그리고 저렇게 그 음영 그리고 사선의 그림자들을 뒤로하고 그 맞은편 스낵 코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제일 처음부터 해서 그 맨 좌측에 보이는 인물이 닉 애덤스입니다. 그런데 닉 애덤스는 여기서는 제가 그냥 피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름을 올리 앤더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스위드.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게 다 버트랜 카스터를 지칭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맨 좌측에 보이는 저 친구가 닉 애덤스라고 그 피트하고 같이 버트랜 카스터하고 같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처럼 본인도 이제 밥 먹으러 왔겠죠.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메뉴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안에 주방장이 있고요. 얘기합니다. 그거는 6시 저녁 메뉴라 안 된다. 그러고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가장 간단한 거를 갖다 또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술은 뭐 있냐 하는데 술도 기본적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위가 있냐고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를 막 드러내요. 여기 어, 스웨드에서 스웨덴인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죽이러 왔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저 맨 끝에 위치한 닉 애덤스하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름대로 공간을 살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천장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를 압박하는 느낌이죠. 시민 케인의 영향을 그렉 톨란드 촬영 감독이죠. 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아주 그 낮은 전장 그러면서 압박감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 빡빡하게 이렇게 밀폐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대사 자체도 아주 뭐라 그럴까 차가운 대사들이 오고 가고 계속 그 여기에 사장인 저 사람을 조롱하면서 그래 너 똑똑한 놈 너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오면 문 오늘 닫았다고 해라. 그러면서 만반의 준비, 안팎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트가 늘 여기에 6시에 밥을 먹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낮은 전장 안에서 저런 부분 어때요? 저렇게 한 명씩 들어올 때는 사실 기울어진 경사진 저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좀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화가 났죠. 되는 게 뭐 있냐고. 다른 주방장을 뽑던지 해야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럽니다. 6시 안 오면 안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너희들 운 좋은 줄 알아라 하면서 주인장, 당신 오늘,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뭐 경마 같은 거라도 해야 되겠다. 보통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오늘은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맞은편 그 주유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유소에 가서 장부 같은 거 뒤져서 주소 알아내서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뒤로 가서 이제 묶여 있어요. 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동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닉 애덤스. 닉 애덤스 보고 경찰에 간다 그러니까 야 경찰에 가지 말고 먼저 빨리 피트한테 알려줘. 그래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급박하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박하게 달려가는 장면하고 나중에 보실 장면하고 엄청난 대조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어때요? 보셨어요? 좀 전에? 네. 스위드 이렇게 부르죠. 스웨덴 녀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스위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피트라고 하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마치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은 어때요? 그림자가 저는 보면 그림자가 마치 영혼을 뺏어가는 듯이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을 뺏어가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느낌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널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 네,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미동도 없이. 어때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한 명은 지금 막 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죽을 듯이 지금 너무 급해서 왔는데 저기는 너무 침착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I did something wrong once. 내가 잘못한 게 있어. 한 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잘못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죽은 목숨을 그냥 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치 그 죽어가는 사람 같죠? 이미 죽어 있는 인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어떨까요? 이런 포즈는 거의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 옆에 방안을 한번 보여줄 겁니다. 다시 한번. 네. 거의 저는 보면 뭔가 은총을 바라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바란다는 게 이게 여기서 살아난다 이런 거보다 완전히 뭐 인생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구도나 뒤에 저런 음령이나 저런 게 죽음의 뭐 결연이 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의 어떤 성스러운 마지막 예식을 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한 줄기 저 틈 사이로 보이는 빛 같은 거 마치 임종을 앞둔 그러면서 그 안에 마지막 어떤 그 본인의 뉘우침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클로즈업으로 접근을 하고요. 약간 그런 분위기 들지 않아요? 약간 영적인 분위기.
네, 죽음, 어떤 여태까지의 영화와는 죽음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품이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리오던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이 피트가 그런 어떤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한 지가 됐으니까 그 조합에 의해서 생명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생명보험이 2,50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혜자가 앨런이라는 여자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를 뒤져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스카프 같은 게 나왔죠. 그게 이제 보면 보실 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들고 있죠. 녹색이고요. 흑백이라서 안 보이는데 녹색이고 황금 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저거 제가 가져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요.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좀 볼 수 있냐고 하니까 시체 그 검안소 같은데 이제 닉 애덤스 동료하고 같이 가라고 이제 경찰서장이 얘기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찰에서는 그러는 거죠. 여기 소행은 아니다. 외부에서 온 거다. 전혀 이제 이쪽 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래서 시체 검안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알은 8발 정도 맞았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런 손이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망가져 있고, 뭔가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느낌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플래시백으로 들어갑니다. 아, 나 이상한데, 여태까지 이 피트가 일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주일 전 목요일부터 아프다고 해서 결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플래시백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차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저기 있는 누굽니까? 피트 쪽을 보고, 피트가 왔을 때 오일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닦아달라고 하고 자꾸 유심히 보죠. 근데 이 장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서로는 아는 사이인데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 저는 이제 뒤에 이제 사건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이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은 사이라는 거는 느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시키면서 보니까 계속 한 방향만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바로 예전에 함께 일했던 콜팩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악인 중에서는 거물인 거죠. 그러고 나서 땀을 땄고요. 그리고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다고 배가 아프다고 나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그 펜실베니아나 그쪽에서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이제 그게 그 죽음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피트는 이미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한 거의 6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콜팩스라는 인물이 일주 전에 오면서 벌써 이제 일주 동안의 준비를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체념의 경지를 넘어서서 완전히 그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동료인 닉 애덤스가 달려와도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리오더는 여기는 보험회사가 예전에 그 이중배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드와드 G 로빈슨이 그 보험 조사관의 우두머리였잖아요. 거의 이 시대에는 보험 조사관이 거의 경찰서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보험 조사관실에서 일하는 비서한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임무라고 그거 주면 거기서 다 조사해서 알아옵니다. 지금은 뭐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냐면요. 아까 그 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육관 쪽에 관련된 쪽 뒤져서 그 피트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다 보내줄 테니까 좀 조사해 봐라.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 피트가 수혜자로 놓았던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을 받게 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제 예 왔습니다. Pete Lunn.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당신 피트런이라고 아냐고 그런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500불이라는 그런 돈을 자기한테 그 남겨줄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진을 보여주게 되겠죠. 네,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 엘렌의 그 피드백으로 피드백이 아니라 플래시백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회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상 벌써 그 아까도 그 피트가 왜 죽게 됐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날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 그게 제가 콜팩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부터 이제 하나하나 더듬어 가듯이 지금도 이제 제가 바로 그 회상으로 넘어갈게요. 한 여자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며칠을 숙박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정리하려고 가보니까 완전히 방이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미친 듯이 피트가 나타났습니다. She's gone. 그리고 그녀가 떠났다고 하면서 저렇게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자로 창문을 깨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고. He was right. Charleston was right. 지금 대단히 마지막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찰스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찰스톤이 맞았어. 찰스톤이 옳았어. 찰스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감옥의 동료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이 찰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찰스톤이 누구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옳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래도 그 자살을 어쨌든 막게 해줬잖아요. 그 유일한 여기에 그 호텔에 그 방 치우는 그 사람한테 그 수혜자 이름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리오다는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에 속해 있는 아틀란틱이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속해 있으니까 계속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하고 상관이 캐니언이거든요. 캐니언한테 보고를 하고 비서한테 정보를 받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서한테 그거 조금 있다가 그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Case. 그래서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온 거 저거 보여줍니다. 그 황금 하프 있는 거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체육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라는데 체육관에서 이제 그 피트런에 대한 정보를 금방 알아온 겁니다. 나이, 그리고 올리 핸더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운송회사에서 일했고, 그리고 권투 선수로 일했고, 그리고 권투 선수로 일했고, 마지막 권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3년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 사건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를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샘 루빈스키라는 그 경감이었다. 그런데 샘이 누굽니까? 샘이 어린 시절 친구잖아요. 그래서 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장면은 그 여러 가지 긴장감 있는 가운데 약간의 릴렉스함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보면 뒤에 그 배경은 딱 봐도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그런데 나름의 약간 뭐 서정적인 느낌이 나면서 중간에 한번 약간 그 뭐야 시원한 그 바람을 한번 맞듯이 그렇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Yes? 지금 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릴리인 거죠. 릴리는 원래는 그 여기서부터는 제가 피트라고 안 하고 올리 앤더슨이라고 할게요. 올리라고 할게요. 이제 본인 이름이 올리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올리 또는 스위드라고 할게요. I don't know whether you remember, but 그래서 올리 죽었다고. 근데 his was a motorman, mine a conductor.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Ollie and I 자랐고요. ran around together when we were kids. 그러면서 이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또 플래시백으로 가는 거죠. The last round. He was fighting Tiger Lewis.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경기 갈 때마다 이상하게 지는 경기를 보게 되는데 내가 마지막 경기에도 그때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올리의 권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 되게 그 재밌는 부분이 이 시절에 권투를 이렇게 그 촬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Now use your right, Speed. He's wide open. 지금 오른손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암시를 보여주는 거죠. 오른손이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서 끔찍하게 패배를 하는 The 장면인데 last round. 잠깐 볼까요?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You got a chance? He's getting murdered. Can't. 네. 꽤 여기가 이제 릴리인 거죠. 지금은 이제 샘 루빈스키의 나중에는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상태만 해도 이 릴리가 이 올리의 애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 플래시백 다음에는 이제 그 릴리의 또 플래시백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네, 제가 빨리 이제 돌릴게요. 네. 네, 저렇게 해서 완전히 저렇게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요. 네, 저렇게 완전히 이제 그때는 구세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다가 완전히 저렇게 You know who I am?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때 손이 이상하니까 바로 친구인 샘 루빈스키가 가서 의사를 데려옵니다. Okay, time. 의사를 데려와서 손 상태를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선수 생명 끝났다.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죠. 이 매니저하고는 매니저 다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남아서 I could have taken him easy with my right. 오른손만 괜찮아도 그런데 이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 끝났어. Someone seen you hit it. Talk. 그리고 너 다른 일 찾아야 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늘 밖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이제 릴리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시선 보세요. 벌써 샘은 릴리만 보고 있잖아요. They've taken him 그러니까 sure. 너 손만 멀쩡했으면 그냥 한 방에 끝냈을 거다. 그래서 릴리 데려다 보내고 이제 뭘 하지 하니까 경찰 어때? 그랬더니 경찰 자기는 싫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 잘하면 연금도 꽤 나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루 경기하면 그 연금을 다 벌었는데 난 그거 못한다. 그리고 It's always the department. 다른 삶을 살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I 거예요. made that much in 1 month.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어지야 저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저 부분이 어떨까요? 앞으로의 그 유령 같은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한 사나이 그런 부분은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고독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단순하고 사실 그 소탈한 그런 인간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욕망과 허영과 그런 걸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한 여자를 만나는 거고요.